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 컨설팅 김주영 본부장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3월에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쯤은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법인의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 1년간 기업 경영은 제대로 되었는지, 기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 결산 후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네, 첫 번째 우선 각종 재무 비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결산이 확정되면 1년 동안은 재무 비율을 수정할 수가 없고, 이 재무제표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이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 자료는 크레탑 혹은 RM1이라고 해서 기업 평가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법인에서 유료 가입해서 볼 수도 있지만 주위에 법인 컨설팅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재무 비율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 지표, 두 번째가 수익성 지표, 세 번째가 성장성 지표, 네 번째가 활동성 지표입니다. 첫 번째 안정성 지표 중에서 중요한 항목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수,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지표는 중요하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부동산 장부가가 현 감정가에 비해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자본 총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외관법인이 아니면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재평가해서 자본 총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단기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상당수를 장기 차입금으로 돌려서 유동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고,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유동 부채인 단기 차입금의 대부분은 형식적으로는 1년 만기 대출이나 실제는 계속 연장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장기 차입금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기재해서 유동 비율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수는 금융비용 분의 영업이익이고 이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분자인 영업이익을 확대하면 이자 보상 배수가 높게 나타나서 신용점수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영업 외 수익으로 잡지 말고 제조원가나 판관비 중에서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면 영업이익이 커집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차감할 때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지표 중에서 중요한 항목으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잘 살펴보시고 최근 3년간의 추이도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성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금융께서는 우선 매출액이 감소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매출액 증가율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활동성 지표 중에서 중요한 항목은 매출채권 회전율인데,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매출채권이 너무 많으면 현금 흐름이 느려서 기업의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채권이 너무 과다하면 가지급 등이 파묻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분식해온 결과라고도 보는 등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세액공제에서 누락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연평균 근로자 수가 늘었으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용 증가에 따른 인당 세액공제와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둘 다 챙겼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둘 다 챙기는 기업이 20% 정도도 채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정되면서 개정세법 혹은 기존 세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증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도 포함되니 포함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액공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은 성과 공유 기업의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장세무사님께 확인을 부탁하셔도 되고 경영 자문을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으면 확인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성과 공유 기업의 성과급 세액공제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2024년 2월 29일 이전까지는 성과 공유기업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지금은 이 인증서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증서에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있는지 있다면 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정도 쌓여 있는지 보시고 배당 실행 여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배당은 1년 중 어느 시기나 할 수 있는데 정관에 반드시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적 서류도 구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3월 법인 결산 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법인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포함된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하는 책자로 나오는데 1년에 최소한 이 시기에 한 번은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안하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걱정하면 미래로 못 갑니다. 염려하면 미래가 닫힙니다. 믿음만이 미래를 열어 젖힙니다. 믿음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은 하되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